이번 시간에는 자유우파 대선 후보가 누구가 마땅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시민혁명군이 몇 가지를 지적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자유우파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가장 주된 이슈가 뭐예요? 선거 때마다 자유우파에게 나오는 이슈가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후보, 이거를 늘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토시민혁명군이 생각할 적에는 공산 좌파들의 분열 책동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한다 이겁니다. 일단 중도층 흡수 이전에 자유우파의 분열을 막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 이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그 지지자를 몇 사람 내주고 팔을 내주고 중도층을 흡수하는데, 거기에 손익관계, 어떤 것이 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흡수라는 문제는 우리 자유우파에서는 이제 거론하지 마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자유우파의 분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기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자유우파는 분열만 되지 않으면 대선에서 질 이유가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창출된 것도 TJP, 옛날 김종필과 박태준의 그 지지 세력이 김대중에게 옮겨갔기 때문에 승리한 거지, 그 분열되지 않았으면 김대중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첫째 이슈가 중도층 흡수라는 문제를 버려라. 대신 어떻게 하면은 자유우파가 분열하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제껏 눈비를 맞으면서 밤샘을 하면서 건 100일을 싸워왔는데, 탄핵 찬성한 사람이 우리 자유우파의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다는 그 자체가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한동훈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반대했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유우파가 싸워왔던 투쟁 노선과 정반대에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 뻔뻔스럽게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물론 이준석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석도 탄핵을 찬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갖 저주를 퍼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투쟁을 벌여온 자유우파 세력들이 그들을 자유우파 세력의 대표로 한 표라도 만약에 준다 하면은 그 한동훈, 이준석에게 투표한 사람은 모두 한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합니다. 무슨 논리로 그러는지, 아니면 이때까지 투쟁해온 그 결과와 지금 이런 결과를 내놓는 무슨 정치 논리가 있다면 제시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탄핵 반대 투쟁을 한 자유시민들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사람에게는 한 표도 주서는 안 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기타 이제 이 후보들을 대강 한번 짚어보자면은, 원희룡은 그 인격이 훌륭하고 사람 됨됨이는 괜찮은 사람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과 지역구에서 맞붙어서 참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의 원리상 그 이재명의 상대 후보로는 부적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백두, 한라, 태백급이 있는데 태백급의 사람은 이쪽 태백급에게 지고, 한라급에 있는 사람도 B팀의 한라급에 지고,
백두급도 진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단체전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우리가 그 퀴즈 같은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 한라급이 백두급에 가가지고 이기고, 또 그 뭡니까, 백두급이 한라급과 붙어서 이기고, 그 태백급 제일 낮은 급이 그쪽에 제일 센 백두급에게 지면은 2대1로 이기는 것처럼 게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이번에 이재명의 대통령 선거에 상대로 나서는 것은 좀 부적격이다, 좀 맞지 않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홍준표는 유시민이 자신의 내부의 후보들에게, 거론되는 대선 후보들에게 비난을 했던 것, 비판을 했던 것처럼 홍준표도 자격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자격에는 미달되는 후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김문수만 남게 되어 있는데, 물론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예비 후보로서 김문수를 받쳐주면 좋겠다. 왜? 그동안에 우리 자유우파가 투쟁해왔던 투쟁 노선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김문수가 1번 타자로 나서고, 그 뒤에 후견인으로서 윤상현과 나경원 의원이 이 예비 후보로서 대기를 하고 있자,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제시합니다.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다음 대선은 공산 좌파와 자유우파의 마지막 진검승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인데, 행정가로 살아온 한덕수로서는 이런 진검승부에 조금 투쟁력이 약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면서 김문수가 겉으로는 나약해 보여도 그동안의 투쟁 경력으로라든가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내심의 강단을 믿고 우리는 일단 김문수로 결집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총체적인 결론은, 자유우파 세력이 아무리 무지랭이고 아무리 참 줏대가 없는 세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때까지 투쟁해온 정치 논리에 맞는 후보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를 기본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윤석열 어게인으로 분열 없이 통합하면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뭐 중도 흡수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려 봅시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공산 좌파의 전략은 우리와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자기 지지 세력은 똘똘 뭉치놓고 자유우파를 분열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분열 세력으로서 가장 큰 데미지를 줄 사람이 안철수와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홍준표가 경선에서 떨어지면은 홍준표에게 갈 표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북두시민혁명군이 볼 적에는 그 공산좌파들이 공을 들일 혹은 이관계를 쓸 후보가 안철수와 한동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와 한동훈의 경선 불복이나 중간 사퇴를 통해서 후보로 등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거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예견을 합니다. 그런데 공산 좌파에서는 안철수가 전라도에서 의외의 득표력이 있어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가 3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지지 세력, 자신의 지지 세력이 이탈될 입장에 있으므로 안철수는
치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할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어떤 그 전략을 쓰냐 하면은 윤석열이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다는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자유우파, 자유시민들의 그 어떠한 선택에 혼돈을 일으키게 하려고 할 것이다. 즉 이인재처럼 그 이인재가 김영삼이의 신복으로서 득표력이 있다. 이것 때문에 표를 약 한 100만 표 가까이 가져갔잖아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 자유우파가 한동훈이가 났을 때는 돌아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일체 무시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산 좌파가 타켓으로 노리는 것은 한동훈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한동훈을 배신자로 지목하면서 철저히 배척을 하고 절대 돌아봐서 안 된다. 뭐 윤석열이가 지지를 했니 이런 온갖 공산 좌파들의 엄에 가짜 선동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론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지금 이번 대선은 중도 확장이 문제가 아니라 통합이 문제다.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승리를 확정 지으면서 지지 세력을 되는 쪽에 표가 몰리는 그런 전략을 써야지 무슨 중도 확장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이 문제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 대선에 우리와 투쟁 노선이 완전히 다른 안철수, 한동훈, 이준석이, 유성민이 이런 사람에게 한 표도 가서는 안 된다. 이거를 다짐합시다. 이 지금 현재 중도 확장이 아니라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이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